자켓 입어야 되겠다. 이게 자켓 같아 이럴 때. 크루즈룩이야 크루즈룩. 오늘은 꾸꾸의 최고봉을 우리가 모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분을 소개하자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남성복, 특히 클래식 패션에 있어서는 최고의 신미함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 이자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죠. 한국 신사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에다가 오랫동안 복식에 대한 어떻게 입는가 뿐만 아니라 어떤 예절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까지 한국 남성들을 많이 끌어올리고 교화시키는 분이시고. 너무 긴장한다. 지금 평소에 내가 이래본 적이 없어. 그렇잖아. 맨날 음악만 하다가 이 표정 봐봐. 제발 오버하지 마. 왜 이래? 그러니까. 맨날 그러다가 오늘 이러니까 이게 내 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 다 오늘 이걸 털어버리고 속죄하는 느낌으로. 근데 네. 여기 오늘 그 사무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멋이 있는 거는 뭐냐면 그냥 옷만 잘 입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겉모습만 그냥 꾸민 게 아니라 이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멋이거든요. 네. 난 그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 본명은 이현, 필명 한국신사.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마담 네. 메디치 선생님과 공복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장안의 화재 이곳에 제가 초대되었다니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으나 요즘 워낙 이 인플레가 많다 보니까 속에도 인플레가 있었고 원래 이렇게 느끼하게 네. 말을 잘해요. 네, 감탄도 좀 인플레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취향 중에 하나로 여행과 관련된 패션 얘기를 해보려고. 여행을 가면 어디 가나 뭐 먹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뭘 입고 가나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여자분들이야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의외로 남자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시고 좋은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폼나게 갈 수 있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이 아름다운 사무실에 저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패션의 테마는? 그 여행지의 룩에 약간의 격조를 더한다. 룩 입을 때 이렇게 입는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챙겨 입고 왔습니다. 일단은 여행지를 가고 바닷가나 강 있는 물이 있는 데를 갈 수가 있으니까 머린 룩 내지는 크루즈 룩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또 지금 여름이기도 하고 이런 원색 계열의 바지 코코 샤넬로 인해서 유명해졌던 브레통 셔츠를 입었고요. 그리고 밖에는 모든 남자들한테 한 번씩 꼭 사시라고 제가 권해드리는 네이비 더블 블레이저, 싱글이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통기성이 아주 좋은 더블 블레이저를 챙겨서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선원들이 입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브레통 셔츠는 원래 이 선원의 안전을 위해서 바다에 빠지거나 했을 때 시인성을 높여서 빨리 구하기 위해서 이런 줄무늬로 된 티셔츠들이 활용됐었는데 코코 샤넬이 이 옷을 픽업해서 패션 필드에서 강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옷이 되었고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안에 잘 입으면 남들보다 좀 더 도드라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나 튀고 싶어 이럴 때 아주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트렌드는 편안함인 것 같아요. 이 코시국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다가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또 다시 회의했다가 아래는 잠옷 바지 입고 네. 위에는 뭐 이렇게 줌 회의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함들을 많이 추구하시는 것 같고 제가 만드는 옷들도 편안함에 좀 포인트를 더 맞추고 있어요. 그 여성복도 보니까 고무줄 롱스커트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트레이닝복이라 그러나? 우리 네네. 운동복을 조금 더 센스 있게 업그레이드한 맞습니다. 그게 되게 네, 많더라고요. 그 추리닝 옷에 들어가는 저지라고 네. 하죠. 이렇게 잘 늘어나고 그런 소재들을 지금 많이 활용하려고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시고 세빌로우 같은 데 가면 쇼윈도가 다 잠옷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추구하시는 패션이 남성 클래식인데 클래식은 편안함이라든지 트렌드랑 되게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언어잖아요. 그 클래식을 어떻게 하면 트렌드에 맞춰서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네. 거 관련해서 얘기 좀. 사실은 편안함의 상징인 청바지 이미 10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클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과 모드라고 하는 장르를 구별을 한다면 굳이 구별이 되겠는데 그런 구별에도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가 온 것 같고요. 물론 정장을 차려입는 경우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결국 그들이 입었던 옷을 어떻게 편안하게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아마 클래식 장르가 살아남는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나는 어떤 해답이라고 하는 거를 최근에 한국 신사가 내고 있는 옷 같은 데서 좋다고 봤는데 뭐냐면 옛날에 워크웨어로 입었던 50년대 60대 했던 걸 갖다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요즘에 남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주잖아. 옛날에는 말하자면 노동하는 사람들의 작업복이었는데 그래도 격식을 갖춘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깔맞춤을 할 때 가장 좋은 팁은 역시 네이비 블레이저입니다.
왜냐면 네이비 블루, 그러니까 한국말로 감색이잖아요. 이 감색이 모든 색을 흡수하면서 또 모든 색을 잘 눌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이것만 딱 걸치면 뭔가 정돈. 빨간색 바지를 입어도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으면 정돈. 정돈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또 특히 좋은 게 뭐냐면 네이비 블루는 그 상대한테 신뢰심을 줄 수 있는 좋은 컬러입니다. 또 그리고 시원하면서도 또 겨울에는 또 따뜻한 느낌도 줘요. 사계절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은 최고의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일 좋아하는 색깔 중에 하나라서 그런데 지적이면서 그렇죠. 부티나는 그렇죠. 네, 네. 그런 색깔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깔맞춤의 기본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런 자켓을 하나 갖고 있으면 어떤 옷을 하셔도 되고, 컬러를 많이 쓰면 안 된다, 뭐 3가지 4가지만 써라.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그냥 썰이고요.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양하게 쓰시되 뭔가 눌러주는 것들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와 통일, 균형, 이 3가지 요소를 잘 요리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게 된다면 깔맞춤이든 그게 무엇이든 다 완벽하게 해내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네이비 블레이저가 몇 개쯤 있으세요? 한 5개, 6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몸이 좀 변하는 것도 있었고, 저렴한 걸 샀다가 이제 좋은 걸 마련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내림을 하죠. 친구들이나 후배들한테 이게 하나씩 배품, 나눔을 합니다. 아, 옆에 있어야 되겠네. 가까운 사람한테는 안 주나 봐. 아니 뭐 가까운 여기 사람? 배품이 없던데? 배품을 하고 싶으나 내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올림을 해야 돼가지고 뭘 뜯어서 줘야 되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 내가 고칠게 거야 뭐. 최근에 부산에 있는 시그널에서 이제 투숙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거기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 매니저분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엘리베이터를 탈 때 수영복을 입고 타도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영장 층에 탈의실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물을 질질 흘리면서 가운을 입고 어떤 여자분은 또 그냥 수영복에 가운을 열치고 여기가 수영장이 그냥 탄 거예요. 그런 모습들은 정말 신뢰가 많이 됩니다. 물론 그 스파가 있거나 하는 호텔들 중에는 그게 허용되는 호텔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매니저분이나 아니면 그 호텔에 계신 누군가에게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부산이라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서울 시내 똑같은 호텔이면 좀 조심하는데 여기 휴양지라고 생각을 한 거지. 조식이 잘 돼 있는 식당을 가셔야 할 때 반드시 저는 셔츠나 카디건을 하나 챙기시라고 제안을 해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휴양지를 갔기 때문에 차려입고 조식을 가는 거는 과한데, 그렇다고 해서 입던 잠옷을 입고 내려가거나 어떤 여자분들 요가복 몸에 붙는 그 필라테스복 입고 요즘 유행이라 더요. 네, 그거 입고 오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반팔티 차림으로 오시는 것보다는 꼭 그러시다고 하면 제가 만든 좋은 셔츠들이 있으니 네, 한 번씩 사셔서 쓱 걸치고 네. 가주시면 어떨까 하는 게 제안이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이거 챙겨가실 수 없잖아요. 그런 게 싫으시면 그냥 네이비 카디건, 스파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 가면 너무너무 저렴하고 질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걸 그냥 하나 가방에 던져 넣었다가 입었다 더우면 또 이렇게 쓱 벗어서 어깨에 걸쳤다가 추워하는 아내나 딸이나 여자친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쓱 걸쳐주시면 젠틀맨의 멋있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디건 아니면 가벼운 셔츠 한번 꼭 챙겨가 주시기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피에몬테의 와이너리 2군데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휴양지 같고 리조트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룩을 입고 갔는데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격식을 조금 갖추긴 해야 되지만 나는 놀러 왔다는 걸 좀 티를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브레똥 셔츠, 줄무늬가 있는, 그다음에 색깔 있는 바지를 입었고, 그렇지만 너무 놀러 온 것 같은 것들을 꼭 눌러준다는 의미에서 이 네이비 블레이저를 입었던 거죠.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특히나 상황이 좋아져서 해외여행을 가거나 좋은 식당을 갈 환경이 생기신다면 반드시 이 네이비 블레이저 하나 꼭 챙겨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블레이저도 되잖아요. 물론 되죠. 근데 네. 네이비 블레이저가 왜 좋냐면 범용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네이비 카디건 이런 걸 가지고 대용으로 쓸 수 있나요? 파인다이닝의 디너에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는. 요즘에 레스토랑들 보면 혹시라도 전체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이 있을까봐 복장에 대한 기준들을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여자분들의 샌들은 문제가 없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발등이 보이는 신발 안 된다. 맞아. 또 하나는 가디건으로는 안 되고 자켓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있는 컬러가 셔츠, 있는 셔츠. 예, 그거를 입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이태리 더구나 클래식한 걸 추구하는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입구에서 자켓을 빌려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 거 아닌 이상한 자켓을 억지로 입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켓이 제일 필요할 것 같다. 완전 네. 100% 동의합니다. 그 테리 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건지 같은 걸로 만들어진 티셔츠가 있어요. 그거를 꼭 저는 챙깁니다. 이게 단추형으로 된 것도 있고요. 그냥 뒤집어 쓰는 것도 있는데
단추용으로 된 걸 제가 항상 들고 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제 아내가 이렇게 추위를 갑자기 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 딸도 추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에어컨도 갑자기 나오고 기온도 갑자기 낮아지고 그러면 이거 딱 던져주면 이 상황이 너무 종결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고 일단 그 타월지를 입고 가면 나 정말 내가 놀러 왔구나 이런 느낌이 빡 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장 추천드리고 타월지로 된 것은 생각보다 옷 해도 더 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흐느하게 늘어질 네. 것 같지만 각이 살짝 잡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냥 면 소재하고 달리 남들하고 다른 느낌도 나고 옷 해도 나고. 네. 네, 그리고 또 공복 선생처럼 이렇게 땀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더운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땀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건조된 느낌. 하지만 네. 저처럼 강력 살찐 추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잘못 입으면 약간 네. 곰처럼 보일 수가 있어. 약간 너무 이렇게 뒤룩뒤룩해 보여. 되려 더 귀여워 보일 수도 있는 아니. 효과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거 좋아. 네. 왜냐면 수영 같은 데 갔을 때 타월 대용을 쓸 수도 있고. 맞습니다. 맞아요. 딩동댕이네요. 네.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추울 때도 있어요. 여름에.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얘가 공기층이 약간 두껍잖아.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런 것도 좀 막아줘.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아이템. 네, 맞아요. 정말 좋은 아이템.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 브레통 셔츠. 이게 제가 깔별로 가지고 있는데요.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배색이 된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이런 거를 한 3벌 정도 깔별로 갖고 다니시면 어디에서나 매칭하기도 좋고 반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치노에도 잘 어울리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너무너무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모자는 어때요? 저처럼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어떤 모자도 잘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꼭 설명드리고 싶은 건 모자는 쓰다 보면 어울려진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마음에 드는 모자 하나 고르셔서 계속 써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도 익숙해지고 우리 가족들도 익숙해지고 그 자연스러움에 다른 모르는 이들도 익숙해집니다. 멋있는 모자 하나 구입해 보시는 것도 패션의 포인트가 주고 좋은 예, 여러 사람에게 네. 5NG, 2NG를 네.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제가 주기적으로 큰 모자를 발견하면 공복 선생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왜 맨날 보내요? 네. 큰 모자란 건 사이즈가 큰 사이즈요, 아니면 사이즈. 예, 그래서 사이즈. 얼굴이 작아 보이는 그런 아. 모자들을 제안해 근데 한 번도 내 주는데 머리에 맞는 모자는 없었습니다. 네. 시도해 봤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봤어요. 맞추고 싶어요. 내가 항상 꿈꾸는 그 로망이 있어요. 모자를 썼을 때 얼굴이 콕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 나는 모자. 페럴 윌리엄스가 해피 브루 때 썼던 모자 있죠. 근데 아. 그거는 없었어요. 나 큰 사이즈 모자 하나 있어요. 다음에 하나. 제가 뒤통수가 이게 너무 커가지고 꿈은 이루어지겠죠? 물음표, 맞추려고. 맞춤표. 그 모자 얘기 나와서 얘기인데 그 볼캡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야구 모자? 볼캡이랑 그런 블레이저 같은 자켓이 상극인 건가? 아니 그건 전혀 상극이 아니죠. 이미 아이비리그에서 그런 스타일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안 어울리거나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어울리고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없으나 우리가 추구하는 에티켓, 매너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블레이저라는 거는 우리가 요즘은 정장처럼 입지만 옛날에는 이게 경기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옛날에 조정 선수들이 케임브리지하고 옥스포드가 팀복으로 입었던 운동을 마치고 시상하거나 이런 데에서 보여주는 자켓이었고 아니면 그 팀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팀 정장. 예. 운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가 없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뭐 강동원이 입으면 뭐지? 네, 커플룩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그 완전 똑같은 옷을 남녀가 같이 입는 거 정말 혐오합니다. 그게 남자 옷일 수도 있고 여자 옷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남자 옷을 여자도 같이 입거든요. 그러니까 몸에 맞지 않아요. 너무 보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커플룩이나 패밀리룩을 입고 싶으시다면 주제를 통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컬러. 우리는 빨간색 포인트를 준 옷을 입겠다. 아니면 다 줄무늬 티를 한번 입어볼까?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요즘 네. 그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하고 네, 아빠하고 딸이나 아니면 엄마하고 아들이나 그쵸. 특히 네. 엄마하고 딸이 하거나 엄마 딸 많지. 그런 그런 네. 경우에는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이랑 똑같은 원단으로 만든 드레스 같은 걸 맞춰 입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보기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아이는 아이 사이즈에 맞는 옷을 맞춰서 네. 입잖아요. 엄마도 엄마 맞는 사이즈에 맞는 옷을 입으니까 그게 더 조화롭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냥 똑같은 원단으로 크게만 다르게 만든 옷보다는 원단 패턴이라든가 소재 같은 거를 통일시켜서 하면 더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있죠. 주제의식이라든가 컬러라든가 그런 방향성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맞추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드레스 코드를 맞추는. 그런 집도 봤는데 여러 형제가 부모님 모시고 온 거예요. 맞췄어 티셔츠를. 그래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있어요. 맞죠. 그런 거 있어요. 그건 어때요? 그거는 확고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네. 똑같은 옷을 사서 억지로
억지로 입은 게 아니라 심지어 첫째, 그러니까. 둘째 이렇게 썼잖아요. 좀 기발한데 고민 많이 했는데 그거는 확고한 주제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럼 괜찮다. 그렇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겐 변조가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을 변신으로 오늘 좀 이 사람을 휴가지로 보낼 때 요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한 3년 전서부터 그 샤켓이라고 하죠. 자켓과 셔츠의 어떤 중간 형태로 된 것들이 반팔만 입고 다니면 불편한 사람들한테 그 활용도가 높아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남자들이 들고 다니는 게 많죠. 자동차 키, 전화기, 담배 피는 분들은 뭐 또 들고 다닐 게 너무 많으니까 또 가방 들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니까 주머니가 좀 있는 걸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샤켓 내지는 얇은 소재로 만든 것, 사파리 같은 데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잘 입고 다녀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오늘 공복 선생에게 제안하는 스타일링 하나 해가지고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기대해 보시죠. 그게 완전 기대야. 요게 얼마 전에 한국 신사분께서 디자인에서도 출시한 그 워크셔츠인데 역시나 너무 좋아. 아, 다행히 이렇게 샤켓 같은 그 디테일이 다 있는 거예요. 셔츠인데 요런 아랫부분 같은 데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켓에 하단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입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꿈보다 사실 해몽이 되게 좋았는데 그 워크 셔츠의 어떤 기본을 잘 디테일을 살려갖고 만든 셔츠입니다. 이 셔츠의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미 그 공복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약간 자켓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도톰한 시어서커고 면 100%이기 때문에 시원하면서 포근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통기가 잘 되지만 갑자기 에어컨에 냉기가 느껴진다거나 수영을 하고 와서 몸이 차가워져 있을 때 이걸 입으면 몸을 이렇게 포근하게 보온 효과를 좀 내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약간 기능적인 효과가 있고, 그 휴양지에 디너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때 그냥 하얀 바지 같은 데다 이거를 하나 딱 걸쳐주시면 자켓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카디건도 덥다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효과적인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땀이 많이 나는데 들러붙지가 않고 젖들에도 딱 붙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또 에어컨 들면 이게 땀 때문에 이게 추워요. 옷이 맞아요. 젖으면. 컬러가 좋아요, 컬러가. 컬러도 마음에 들고. 그다음에 요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원래는 그 워크 셔츠의 가장 기본적인 디테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옛날 분들 보면 이렇게 목에다 뭔가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녔잖아요. 뭐 반다나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다니는 분도 있었고, 또 노동자들은 목에 이렇게 뭐 땀을 닦아야 되니까 이런 뭐가 뭐 그 기계 같은 걸 만질 때 빨려들거나 하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에다 정리시키고 수납하고 꽉 멜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요 단추로 이렇게 대충 매주는 기능적인 측면이 있는 부분인데요. 워크 셔츠는 기본적으로 있는 그 디테일이라서 그거를 한번 살려본 거죠. 오늘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귀한 사무실에 저희가 초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쳐들어와서 대표님 모시고 평상시와 다른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어요. 네. 감사합니다.